흔히 전염병이라 불리는 병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이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폭탄과 같은 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감염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지나는 1차 접촉자가 전염되고 전염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사이 1차 접촉자는 새로운 이들을 감염시키며 또 다른 환자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천연두 또는 마마라고 부르던 바이러스는 18세기 이전 유럽에서만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세기에도 약 5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2019년 연말 창궐한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창궐한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초기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중국의 춘절 민족 대이동, 중국 전역으로 퍼지더니 급기야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잠식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약 1, 2개월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금 현재까지도 하루 약 30만 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을 넘었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는 웃을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재앙 수준의 전염병이 다시 창궐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초비상에 빠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347년 흑해에서 출발한 제노바 국적의 상선 12척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흑사병이 해상 교역로를 타고 처음으로 유럽에 진입한 순간이었죠. 당시 유럽에서는 선박 기술이 발달해 지중해를 사이에 둔 국가 간 무역이 활발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방역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지는데 불과 수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비슷한 시기 중동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했고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는 매일 2,000명이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전염된 것이 아니라 사망자 수가 2,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 최악의 질병이라고 하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역사를 바꾼 질병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중세 유럽을 완전히 무너뜨린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위세를 떨치던 단 5년간 나온 사망자 수는 적게 잡아도 2천만 명,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줄었고 약 10만 명의 프랑스 파리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350년 17만 가구가 살았던 독일에서는 10년 후 4만 가구가 남았고 19세기까지 간헐적으로 창궐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을 모두 합치면 최대 2억 명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흑사병은 유럽인들에게 그야말로 죽음의 사자였으며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는 초라해 보이게 만들 정도로 재앙이었습니다. 늘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리 때문에 손발을 열심히 씻던 유대인들이 병에 잘 걸리지 않자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학살이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점성술 같은 미신에 기대면서 병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던 교회가 권위를 크게 잃었으며 계층별 인구 구성이 변해 사회 구조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질병에 취약한 하층 계급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노동자 임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 거죠. 농노들이 영지를 떠나 도시노동자가 되거나 더 후한 조건을 부르는 영주에게로 떠나버리는 일이 잦아지며 영주의 권력이 약해졌는데 결국 흑사병이 중세 농노제의 해체와 도시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질병 하나가 유럽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지난 8월 7일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최초로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5일이 지난 12일에는 동거인 가족 2명이 추가로 흑사병 확진을 받았는데 이들은 최초 확진자의 남편과 딸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이들에 대한 격리 및 통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이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였다면 믿었겠지만 중국 당국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가지 않지만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뿐 아니라 중국 바로 옆 몽골에서도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몽골에서도 최근 흑사병 환자가 3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진자는 야생 설치류인 마목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흑사병 의심 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한 상태죠. 흑사병은 숙주동물인 쥐, 토끼, 마못 등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패스트균이 전파돼 발생하는 감염병인데 몽골인들은 초원에서 마못을 종종 사냥해서 먹기 때문에 아마 마못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해서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중국인 감염자입니다.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어 남편과 딸이 확진됐다는 사실은 이해되지만
있지만 과연 첫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이 어떤 경로로 전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쥐를 잡아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야생에서 들쥐나 토끼를 잡아먹고 전염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서 5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채석장에서 야생 토끼를 잡아먹고 전염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야생 설치류를 함부로 잡아먹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곳곳에서 흑사병 환자가 잇따르자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마못 등 설치류에 대한 사냥과 식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과연 못 먹는 것 빼고 다 먹는 중국인들에게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요. 흑사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혈관 내 응고증으로 괴사가 일어나 피부가 검게 변하는데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릅니다. 질환의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야생 토끼나 들쥐 등을 잡아먹은 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24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병한 흑사병이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최근 한국에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월간 100만 명을 돌파, 약 103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낸 국가는 중국으로 약 22만 5천 명이 방문했다고 하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수준. 여기 얼마 전에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 3년 7개월간 중단했던 한국으로의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78개국에 대해 자유롭게 단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죠. 2016년 사드 외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부터 중국 내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했고 2018년과 2019년 일부 허용하기는 했으나 코로나로 다시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겁니다. 여기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반색할 일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관광산업의 호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곳곳에서 치사율과 전염성이 높은 흑사병이 돌고 있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복기가 짧기는 하지만 한국 여행에 들떠 전날 야생 토끼에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오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54년 우리나라가 흑사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발병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2019년 몽골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몽골을 방문했던 한국인들을 상대로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바만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법정 전염병인 흑사병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예방 및 관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흑사병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런 패스트와 같은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고 있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소규모 유행이 저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죠. 전문가들은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 씻기 등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관리하는 것과 야외 활동 시 긴 팔, 긴 바지 등을 입어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흑사병 발생지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음식은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 몸보신한다는 목적으로 야생 설치류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에서 발생한 인류 최악의 질병, 다만 제때 치료만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저도 여러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은 더 무서울 것이라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는 흑사병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등장을 예고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역시 2070년까지 최소 15,000여 개의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부디 어떤 전염병이 등장하더라도 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